에너지띠와 반도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오비탈. 그거는 이제 화학에서 얘기했었던 거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의 전자 배치, 그치? 그래서 전자 껍질과 관련돼서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할 건 이 기체와 고체의 차이를 좀 얘기할 거야. 기체는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가 어때? 매우 멀어. 그렇기 때문에 원자들이 매우 멀어서 뭐를 전자 껍질이 서로 중첩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머니까. 그래서 전자 껍질 지금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전자 껍질에 상호 영향이 없더라. 반면에 고체 같은 경우는 원자들이 어떻게 따닥따닥 붙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원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뭐가 전자의 궤도가 어떻게 된다? 겹친다. 전자 궤도가 겹치니까 에너지 준위도 어떻게 되겠어? 겹친다 이거지.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야. 이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있는데, 파울리 베타 원리는 하나의 양자에 전자가 최대 2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양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불연속적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 계단 있지, 계단. 계단 한 칸에 2명씩밖에 못 올라간다는 얘기야. 친구들이랑 가위바위보 해갖고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게임 하잖아. 거기에 같은 칸에는 2명 이상이 올라갈 수가 없다. 아니, 2명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는 얘기. 3명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애들도 이렇게 에너지들이 겹쳐 있을 때 겹쳐 있는 그 에너지 준위, 즉 양자 껍질에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양자에 2개 이상의 전자가 들어갈 수, 아니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자가 2개가 동시에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최대 전자 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최대 전자 2개는, 자, 지금 근데 뒤에 보면 2개가 동시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 이제 동일한 양자 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같은 전자 에너지 준위에는 전자가 최대 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2개는 뭐 해야 된다? 스핀 방향은 꼭 반대여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는 동시에 있다라는 건 스핀 방향. 전자가 스스로 돈단 말이지. 도는 방향이 하나는 시계 방향, 하나는 반시계 방향. 같은 방향으로 도는, 즉 동일한 양자는 2개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들이 원자가 워낙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요 하나의 원자에 의한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 준위들 2개, 얘하고 얘에 의한 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2개 있어도 이렇게 2개씩 나타나잖아, 띠들이. 그치? 그럼 이렇게 무지하게 많으면 어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치? 자, 근데 이거를 멀리서 보면 뭐처럼 보여, 얘가? 어떤 띠처럼 보여. 선이 아니라 띠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에너지 띠, 그리고 에너지 띠하고 에너지 띠 사이의 간격을 띠간격 또는 에너지 간격 또는 띠 틈 또는 에너지 틈,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 띠나 에너지를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간격 대신 틈이라고 써도 된다. 그래서
띠 간격, 에너지 간격, 띠 틈, 에너지 틈.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요 지금 이거야. 여기에 요 전자 껍질들이 각각의 같은 전자 껍질들이 있는 건데 에너지 준위가 비슷하니까. 근데 같을 수는 있다 없다? 에너지 준위가 없다. 왜?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를 미세하게 차이를 둬야 된다. 미세하게 차이를 둬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자 껍질들이 중첩이 되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고체의 에너지 D가 된다라는 거고, 이때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영역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허용된 D.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에너지 D, 여기 에너지 D, 여기 에너지 D 3개 있지? 전부 다 뭐더라? 허용된 D더라.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얘들은 어디부터? 에너지가 가장 낮은 부분부터 채워진다.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 싸움 원리. 아래서부터 쌓인다. 자, 이때 허용된 띠에서 원자가 띠라는 게 존재하는데 가장 위쪽의 띠야. 즉 전자가 채워져 있는 띠 중에서 가장 바깥쪽 띠. 그러니까 전자가 꼭 안에서부터 이제 바닥 상태에서 안에서부터 채워질 거란 말이지. 그럼 원자가 전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걔들이 돌아다니는 띠가 바로 원자가 띠 또는 가전자 띠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되시오? 네. 그래서 이 원자가 띠의 전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데 이 원자가 띠 바로 바깥쪽에 뭐가 존재하냐면 전자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올라올 수 있는 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용된 띠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도띠는 뭐더라?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 띠더라.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뭐가?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전류 오케이. 알겠습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때 띠 간격, 띠 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에너지 띠 사이의 간격이더라. 이 중간에,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에는 전자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했어. 고체는 원자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원자들이 갖는 에너지 껍질, 그러니까 전자 껍질들이 중첩되어서 띠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그 띠들 중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띠들을 허용된 띠라고 불렀다. 허용된 띠 중에서 원자가 전자들이 돌고 있는 가장 바깥쪽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 띠가 원자가 띠 또는 가전자 띠. 그 원자가 띠 바로 바깥쪽에 전자가 현재는 채워져 있지 않은 띠를 전도 띠라고 불러준다고. 알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띠는, 잘 아는 띠는 뭐 있어? 개띠. 에이, 기모띠. 자, 농담이고. 자, 고체 원자의 에너지 띠와 전자 이동은, 자, 이 그러니까 원자가 띠하고 전도 띠 사이의 띠 틈에 의해서 고체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띠, 전자 이동. 왜? 띠 틈이 크면 클수록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 띠로 올라가기 어렵다. 자, 그래서 고체의 전기 전도성. 자, 얼마나 잘 흐르게요. 이게 전기 전도성. 요리 연구가 중에 성함이 기억이 안 나. 김혜정인가? 얼마나 맛있게요. 이거 있잖아, 그렇지? 전기 전도성은 뭐라고? 얼마나 잘 흐르게요. 뭐가? 전류가.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좋으면 전류는 잘 흐르고 좋지 않으면 잘 흐르지 않는다. 자, 그다음 전류를 흘려주는 두 물체를 우리는 자유전자 양공이라고 불러. 자유전자 양공. 그래서 전하를 흘려준다. 그래서 전하 나르게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기도 해.
자, 자유전자라는 건 어디로 전도띠로 전이된 전자 맞습니까? 전도띠로 전이된 전자를 뭐라고 불러준다? 자유전자. 왜 전도띠에서는 전자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랬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그거야? 그래서 자유전자가 많으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고. 양공은 이 양공이 이제 문제야. 전자들이 여기서 빠져나가면 이 원자과 띠에 전자들이 원래 채워져 있던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뭐가 빠져나간 거야? 마이너스 전자가 빠져나간 거니까 얘는 결국은 무슨 성질을 띈다? 플러스 성질을 띈다. 그래서 플러스 성질을 띤 구멍이다. 양공이요. 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전기 저항. 뭐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것들이 전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그럼 전기 전도성이 크다? 저항은 어떻다? 작다. 전기 전도성이 작으면 저항은 크다. 자, 그랬을 때 요 고체 전기 전도성과 에너지 띠는 자, 뭐에 의해서? 띠 간격에 의해서 세 가지로 나눠진다.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가 서로 어떻게 된다? 겹쳐져 있어. 그래서 띠 간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요리 가고 조리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지. 그러면 전류가 어때? 잘 흐를 수 있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띠 간격이 없기 때문에 전자는 쉽게 어디로? 전도띠로 이동한다. 물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우리는 도체. 대부분의 금속들이 도체지. 됐어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매우 좋다. 밑에 뭐 물질들 나와 있으니까 이건 좀 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절연체. 이거는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매우 넓어. 그러니까 전자들이 이동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띠 간격이 매우 넓어서 전도띠로 올라갈 수 어떻더라? 없다. 뭐 고무, 나무 이런 것들이지. 이랬더니 또 어떤 놈이 고무나무요? 그럼 은행나무는 아니에요? 뭐 이러면 안 돼. 고무와 나무라는 거잖니. 전기 전도성 좋지 않고요. 다이아몬드, 유리, 나무, 고무 등. 그지? 세 번째는 반도체. 이 띠 간격이 적당히, 띠 간격이 좁아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체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낮지만 절연체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 도체는 두 가지 있었지. 규수하고 저만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지. 됐습니까? 네. 자, 전기 전도도. 자, 여기 보면 전기 전도도는요, 전기 전도성을 뭘로? 정량적으로 나타냈다. 이 정량적으로 나타냈다는 게 수치화시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외부 전압에 의해서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전기 전도도는 뭐하고? 그리고 저항에 반비례하게. 저항이 크면 전기 전도도는 작아지니까. 저항에 반비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저항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저항이 뭐를 얘기하냐면 물체가 갖는 고유한 저항 값이야. 얘는 물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 예를 들면 금하고 은하고 구리하고 다 종류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다 달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저항은 뭐에 비례한다? 이거 중학교 때 했었어.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길면 두께. 짧은 거보다 어떻더라? 저항이 더 컸었지? 그 다음 두꺼울수록 저항이 작아졌었지? 그래서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R은 이렇게 S분의 L 이렇게 표현했었을 거야. S 면적. 근데 이 S를 그냥 뭘로 바꿔준 거야? A, area로 바꿔준 거고, 그리고 거기에 비저항 따라서 R은 low,
A분의 L로 바꿔준 거다. 나머지는 변한 게 없어요. 이때 전기전도도는 비저항이 역수야, 그치? 왜? 비저항하고 전기전도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면 자 로우분의 1이고, 자 R은 뭐였어? R은 요거 아니 비저항 요거 참 로우 비저항하고 A분의 L 요거 있었지? 그럼 로우분의 1이 뭐니까? 지금은 전기전도도니까 얘는 넘기고 하면 어떻게 돼? RA분의 L이 된다.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응. 자, 그러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도체는 저항이 어떻게 된다? 작아져. 온도가 증가할수록. 왜 그러냐? 아까 D틈 했었지. 여기 D틈, 그치? 온도가 높을수록 여기 있던 원자과 전자에 있던 전자들이 전도띠로 올라가기가 쉽거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반면에 도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온도가 낮아도 쉽게 올라갈 수 있어, 얘들은. 근데 온도가 높으면 뭐가 많아져? 원자들의 진동에 의해서 전자들이 영향을 받는다. 저항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도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도체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뭐 한다? 전기전도도가 커진다. 즉 비저항이 작아진다. 자, 이런 거는 뭐 그냥 읽어보면 될 거고. 됐어. 여기까지.